자, 가볼게요. 같이 봐보자. 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작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시인 누구라고 나와 있어? 시인의 이름? 한용우님 이렇게 나와 있죠. 한용우님 익숙하다. 어떤 작품을 통해서 너희한테 익숙한 시인이에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너희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작품을 썼던 분이었죠. 자, 이분에 대한 특성 그럼 얘기해봐야겠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분? 어떤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분이세요. 근데 이 한용우님 같은 경우는 그 신분을 한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 썼으니까 그냥 시인. 또 독립운동가. 또 승려. 좋아요. 여기 밑에 써져 있어요. 이런. 그래서 그 님의 침묵에서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인, 그냥 일반 사람일 때, 그냥 사람일 때와 독립운동가일 때와 승려일 때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냥 시인일 때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이. 하지만 독립운동가일 때는 그 님이 뭐로 해석된다? 조국, 광복. 그죠? 그리고 승려일 때는 승려라고 해석을 한다면 불교적인 어떤 도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제목부터 보면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룻배랑 행인이라는 소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지금 소재들이 나룻배라고 하는 소재와 행인이라고 하는 소재가 작품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가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내가 뭐 할까? 뭐라고 잡을까? 말하는 이 시적 화자. 그 화자가 지금 나라고 표면에 드러나 있어? 숨겨져 있어? 표면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표면적 화자. 너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시 작품 2개 있었죠? 청포도랑 가난한 사랑 노래. 거기에 표면적 화자 있었어? 없었어?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있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시적 화자, 표면적 화자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룻배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나룻배야?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시적 화자가 나룻배야? 아니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비유적 표현. 당신은 행인. 자, 그래서 나룻배와 행인이 나왔다. 이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간의 관계예요? 나와 당신 간의 관계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야? 나룻배라고 하는 배, 강을 건너는 배, 그것과 행인이라고 하는 관계,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화했던 원장님 내려오실 거니까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떤 관계예요? 일단 나룻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한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둘 간의 관계 어떤 관계야? 행인이 그 나룻배에 타는 거죠. 그렇죠? 타는 거. 대표님한테 카톡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그 행인이 나룻배에 탐으로써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인이 그 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나룻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하고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행인을 등에 업고 또는 행인이 거기에 타서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니까 거기 건너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당신 간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다. 당신은 시적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청자가 뭐예요?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 그래서 행인으로서 그 듣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한용운 시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대상, 당신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인일 땐? 시인일 때 그냥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독립운동할 땐? 광고. 조국 광복. 그리고 승려일 땐 불교적 도,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해가지고 뭐뭐는 또는 은 뭐뭐다, 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문장 구조가 유사해요? 달라요?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구법이라고 해요.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 구조, 그것이 앞뒤행에 이렇게 배치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한다. 대구의 관계, 유사한 통사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인데 이연 보면 그러한 당신, 행인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서 생각해 볼게요. 나룻배, 그 배에 행인이 타면 지금까지 걸어온 신발에 흙이 묻어 있을 거고 그 흙발로 이 나룻배를 밟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행인이 그 나룻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면 뭐 하겠어요? 흙발을 털고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흙을 털고 그렇게 타겠죠. 그렇죠? 하지만 개의치 않아 하고 어차피 뭐 그래서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한 당신의 태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러면 당신이 흙발로 나를 그렇게 짓밟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당신을 안고 물을 기꺼이 건너간다는 것이죠. 비록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을 안고 물을 그렇게 건너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물에 조금이라도 젖을까? 최대한 그를 안고 물에 닿지 않게, 물에 젖지 않게 조심조심히 이렇게 건너간다는 거죠. 그럼 나룻배인 나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배니까 물에 젖겠지. 개의치 않는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당신만이 물에 젖지 않고 안전하게 물을 건널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족하니까. 돼요? 나는 당신을 안으면 그 물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상관없어. 그 어떤 물이든 나는 기꺼이 건너갑니다. 오케이요? 그래서 그 고통과 시련 이런 것들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참고 희생하며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하더라도, 무심하더라도. 오케이. 사면 만일 가정 상황인데 당신이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지금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 내가 마땅히 기꺼이 뭐한다? 기다린다.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래서 사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나의 그런 희생, 나의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마음인데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무관심한 거지. 무정하고 무심한 당신의 모습. 그러나 역접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렸지만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이 강을 건너기 위해 다시 나를 찾아줄 것이라고 하는 거,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그렇게 오실 줄만, 반드시 오실 줄만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내 곁을 떠난 상황,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내 곁을 떠난 상황,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 상황, 이 떠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독립운동가라고 한다면 한용운 시인. 조국의 지금 국권이 피탈된 상황, 부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님의 침묵에서도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 그런 조국의 주권이 침탈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당신이 내 곁에서 떠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조국 광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리고 지금 이 불교적 사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거자필반, 간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런 불교적 사상을 통해서 불교적 사상, 불교적 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럼 당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있는 시적 화자가 그 기다리는 그 가치 있는 그 대상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낡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올 거라는 그런 희망적 자세,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간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지금 늙어가는 걸 얘기를 할 때 낡아가는 걸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낡아가는 걸 하는데 거기서 그 낡아간다는 걸 얘기하면서 당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낡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나의 이 나룻배에 소망, 염원 이런 것들은 당신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낡아가고 당신이 나에게 올 거라는 희망적 자세인데 낡아가니까 안타까운 처지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비록 낡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지막,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어디서 봤어? 일연에서 봤죠? 일연에서 사용된 어떤 표현, 그것과 유사한 구절, 유사한 표현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 자,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그걸. 수가 무슨 숫자일까? 머리수예요. 미자가 꼬리 미자가 꼬리 미예요. 머리가 신체에서 어디에 있어요? 가장 처음에 있죠. 꼬리. 만약에 내가 꼬리가 있다고 해보자. 꼬리 어디에 있어요? 가장 내 신체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는 거.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수미상관 1연에 나왔던 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결국? 다시 사용하는 거 뭐예요? 다시 사용하는 거, 다시 사용하는 거? 재사용. 반복. 반복 두 가지 효과 알고 있어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반복의 두 가지 효과, 기본적인 효과. 강조. 의미 강조. 또 운율 형성. 맞아요. 반복하면 자연적으로 운율이 형성돼요. 리듬감이 형성돼요. 시간문학이잖아. 시문학 작품이잖아요. 운율 형성 요소. 그리고 의미 강조. 무슨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나는 나를 빼고 당신은 행인이에요. 그래서 행인인 당신이 나를 짓밟더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물을 건너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나는 나를 빼고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는 둘 간의 관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자,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반복들, 그러니까 반복은 다양한 반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어의 반복, 시에 쓰인 단어의 반복, 시 구절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 알아두세요. 어디다 쓸까? 아무데나. 자, 수미상관. 처음에 이런 거 나왔어요. 오케이요? 중간에 다른 것, 뭐야? 나갔다. 왜 이래? 민규쌤이 부셨다. 뭘 부셔,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마. 배상. 안 돼. 비싸, 이거. 자, 처음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는 게 수미상관이에요. 네모. 구조적으로 어때 보여요? 완벽해. 좋아요. 구조적 오? 안정감. 맞췄네. 뭔가 형태적 안정감,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수미상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것의 효과,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의 두 가지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나를 빼, 나는 나를 빼, 당신은 행인.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어떤 관계예요? 행인이 나를 빼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 그러한 관계. 행인은 그 나룻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흙발로 그렇게 밟고 그렇게 물을 건너가기만 하고, 물을 건너갔다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자기가 갈 길 가는 그러한 관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룻배는 누가 있어야 물을 건널 수 있게 되고 건너게 되고, 건너는 게 보람차니까 행인이 있어야. 그래서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해설한 거 토대로 해서 문제들 해결해 보세요. 작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